지금 본 것처럼 캐릭터 디자인이라고 하는 어떤 형태를 굿즈나 여러 가지 교육 콘텐츠로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었는데, 이게 시각적으로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기능적으로도 디자인이 사용이 되거든요. 그 중에서 이제 세프티드 디자인이라고 하는 분류가 있어요. 안전한 환경을 만드는 범죄 예방 디자인이라고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세프티드 디자인에 대해서 신경희 선생님께서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두 교수님들은 이런 골목길을 가시라고 하면 어떤 기분이 드실까요? 좀 음침하고 무서운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빠르게 뛰어가겠죠. 네. 이게 아마 밤이라고 가정을 해보면 불빛 하나 없는 저 공간을 혼자서 가는 건 조금 꺼려질 것 같은데요. 네, 실질적으로 이 골목길은 범죄에도 많이 노출이 되어 있고요. 또 주민들도 항상 범죄가 일어나지 않을까 불안함에 계속 지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범죄에 노출이 많이 되어 있는 환경을 조금의 변화를 주면 어떻게 될까요? 자, 이렇게 새창살을 이런 식의 디자인을 접목을 하고, 자, 계단에다 색만 바꿨을 뿐이에요. 그죠? 그리고 전봇대도 색을 입혔어요. 그리고 여기에 조그만한 기기나 조명만 바꿨을 뿐이에요. 자, 이렇게 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되냐면, 일단 범죄자들이 범죄를 일으키는데 조금 제재가 된다고 합니다. 네, 쉽게 저 창살을 넘지를 못하고 이러한 밝은 환경에 색깔 컬러가 있는 곳에서는 범죄를 일으키게 되면 유난히 눈에 띄게 되겠죠. 그래서 시야가 밝아져서인가요? 그래서 세프티드 디자인을 좀 살펴보면 주로 사용하는 색채가 좀 정해져 있는데요. 그 세프티드 디자인을 사용하는 색채들이 주로 노란색이 많아요. 그 노란색이 많이 사용이 되는 이유는 낮에 있는 노란색도 되게 눈에 가시성이 높은 편이긴 한데, 밤에 가면 명채도가 높기 때문에 검정 어두운 배경에 대비가 돼서 훨씬 더 눈에 잘 띄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위험한 어떤 상황이 있었을 때 저 노란색 전봇대 아래에 보면 언제든지 경찰서에 연결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내가 저 노란색만 찾으면 안전한 곳으로 들어갈 수 있어 라고 인지를 하게 되니까 되게 간편하게 색 하나 바꿨을 뿐인데 되게 살기 편한 동네가 되는 것 같아요. 심리적 안정감도 같이 느끼는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범죄학, 심리학, 그리고 도시공학, 이렇게 다 융합제적으로 같이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것이 디자인 사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네요. 저런 부분들도 어떤 문제가 있는가, 어두움 안전을 예방하기 위한 게 처음부터 정해져 있던 건 아니니까 공간이 저 공간에 조금 더 사람들이 편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떤 걸 고쳐야 되는지에 따라서 거기에 들어가는 세프티드 디자인이라는 개념이 같이 동시에 들어갔던 것 같아요. 세프티드랑 연결돼서 또 노란색을 이용한 또 예시들도 볼 수가 있겠죠. 네, 저희 그 동네에도 저런 옐로 카펫이 그려져 있는 초등학교가 종종 보였습니다. 예, 이러한 옐로 카펫의 효과는 이런 색깔이 이렇게 칠해져 있으면 아이들이 무작정 뛰다가도 횡단보도를 무작정 건너려고 하다가도 이러한 색깔을 보고 한번 멈칫 생각하게 되는 효과가 나타나는 거죠. 저 라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제어가 되는 네. 경우겠죠. 그렇죠. 옐로 컬러 때문에. 주목받는다고 생각해서일까요? 네. 멈칫한 이유는 그리고 책가방에도 저런 옐로 컬러를 사용을 해서 가운데 빨간색으로 시속을 나타내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지나가는 길에서는 1km 이하로 달려라 이렇게 나타나 있는 이런 세프티드 디자인이 또 되더라고요. 운전자들이 볼 수 있도록 하는 맞습니다. 거군요. 네. 이 디자인 같은 경우는 디자이너가 만든 디자인이 아니에요. 엄마들이 아이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아이디어를 내서 만든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냥 색
으로서 어떤 공간을 이렇게 규정 짓는데 그게 우리 안전과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디자인이라는 게 이렇게 꼭 돈이 들어가야 된다거나 경제성이랑 연결이 되는 게 아니라고 이해를 하는 게 더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자, 다음 보실 영상은 태국의 한 빈민가를 어떻게 빈민가가 잠시만요. 어떻게 변화하는지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알려주시겠어요? 잘 알려주는 영상입니다. 사실 여러 장당이 쓰레기가 많이 모이거나 โดยธรรมชาติวัยรุ่นเนี่ยเขามีความสนใจอยากจะออกมาแสดงหรือออกมาใช้ความสามารถของเขา 장당은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을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이제 시나 แต่ว่าเวลาที่เขาไม่มีพื้นที่แบบนี้เนี่ยสิ่งที่เราจะเห็นเลยเขาจะกลับมาอยู่กับตัวเอง และอาจจะเริ่มอยู่กับอะไรที่เขาสนใจเฉพาะมากๆ ซึ่งมีโอกาสที่จะมีปัญหาตามมาได้ ก็มันมีหลายกลุ่มอะพี่ กลุ่มแบบไปแว้นมั่ง ไปมั่วสุมกันมั่งอะพี่ 저렇게 วัยรุ่นในชุมชนแออัดก็ต้องการพื้นที่ที่จะแสดงออกอย่างสร้างสรรค์เหมือนวัยรุ่นทุกๆคน แต่พื้นที่ที่เขาอยู่อาศัยกลับไม่เอื้ออำนวยไม่มีเชฟไม่มีรูปทรง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을 좀 많이 했을 것 같아요. 문제를 천천히 관찰하시면 지금 보셨던 것처럼 생각이 일률적이지 않기 때문에 저런 부분들을 이제 어떤 아이디어로 해결을 할지 충분함으로 만들어내야 แค่เราความคิดสร้างสรรค์นะครับไปใส่ในพื้นที่ที่ทุกคนมองข้ามเราก็จะได้พื้นที่ใช้สอยใหม่ๆที่ประโยชน์กับชุมชนแล้ว ก็เป็นครั้งแรกที่เคยเจอแบบสนามแบบเนี้ยตอนแรกผมก็นึกว่าเฮ้ยมันจะเล่นได้ไงวะแบบสนามมันมีบิดเบี้ยวๆอย่างเงี้ยพอได้เล่นมันแบบรู้สึกแปลกแบบมันได้เล่นแบบหลายมุมหลายที่อะไรเงี้ย ผม ชอบแบบพวกเพื่อนผมก็ชอบกันทุกคนเลยครับ อยู่แฟลตเดียวกันเราไม่เคยเจอกันเลย แล้วก็เลยมาเจอกันที่สนาม 이렇게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이 생겼다는 경험을 เพราะว่าเด็กคือผู้ใหญ่ในวันข้างหน้า การที่ว่ามีสนามให้เขาออกกำลังกาย มันจะลดปัญหาไปได้เยอะครับ พ่อแม่เขาก็ลดความเป็นห่วง ไม่ใช่แค่เรื่องของเด็กและเยาวชนนะคะมันจะส่งผลต่อผู้คนที่อยู่โดยรอบพื้นที่เล็กๆ ที่ถูกออกแบบนี้ด้วยนะคะ ถ้าเราให้ความสำคัญกับพื้นที่ที่ไร้ประโยชน์ พื้นที่ในชีวิตของทุกคน ก็จะไม่มีคำว่าเปล่าประโยชน์ 여러 가지를 보면서 내가 저 입장이라면 어떻게 이걸 바꾸는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게 아마 사고를 좀 훈련하는 방법이 아닐까 싶네요. 잘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시각적인 부분에서 우리 안전적인 부분까지 이야기를 해왔는데 사실 두 가지의 디자인 분야보다는 지금부터 설명하는 브랜드 디자인이 아마 여러분들한테 더 익숙한 디자인의 분야라고 생각이 듭니다. 브랜드 디자인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로고를 먼저 떠올리게 될 것 같은데 저 로고를 보면 어떤 회사다라고 알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 로고는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 회사가 가지고 있는 아이덴티티, 방향성 그런 거를 저 로고를 통해서 이제 알리게 되고 저 로고의 가치를 높이게 되는 도구로 사용이 되죠. 보통 프랜차이즈 커피 하면 떠올리는 연상되는 이미지에 스타벅스의 로고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이건 다들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요. 스타벅스 커피를 즐기지 않아도 우리가 프랜차이즈 커피라고 했을 때 제일 먼저 떠올리는 로고이기도 하고요. 이거랑 연관지어서 우리가 핸드폰이라고 했을 때 떠오르는 또 브랜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핸드폰 어디 사용하시나요? 저는 삼성. 저는 애플이요. 저도 그 애플 사용하고 있는데요. 핸드폰은 지금의 테크놀로지로는 어떠한 브랜드가 어떠한 테크놀로지를 독점하고 있는 경우는 없어요. 보통 핸드폰을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을 쓰는 사람들은 거의 비슷한 테크놀로지를 공유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특정한 브랜드를 되게 좋아하고 또 그 특정한 브랜드를 계속 사용하고 싶어 하거든요. 저는 그
아이폰의 첫 세대부터 지금까지를 쭉 쓰고 있는 경우 중에 하나인데 선생님들은 어떻게 핸드폰을 선택하셨나요? 익숙함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편하더라고요. 그냥 그 브랜드에서 내주는 그 디자인 자체가 익숙해져서 계속 그 브랜드를 쓰고 있는 것 같기도 해요. 네, 저는 사용의 편의성 때문에 예, 삼성 제품을 사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 경우 지금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용의 편의성 때문에 많이들 사용하는데 또 다릅니다. 이 브랜드의 가치 때문에 선택을 하는 경우가 아주 많아요. 특히 애플의 경우 다음 세대를 발매하는 그 날을 기다리면서 줄을 서기도 하고, 그리고 애플이 새로 출시하는 제품을 가장 먼저 쓰고 가장 먼저 이렇게 리뷰하는 게 네. 1인분 직업으로 업으로 삼고 있는 분도 많을 정도로 큰 팬을 아우르는 브랜드 중에 하나입니다. 애플 브랜드는 아마 본인의 아이덴티티를 표현할 수 있는 브랜드이기 때문이 아닐까 싶어요. 어떤 걸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서 내 가치가 결정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뭐 어떤 물건을 살 때에도 나는 어떤 브랜드 거를 원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이 브랜드의 힘이 결국 이 브랜드의 아이덴티티를 만들고 이 브랜드가 얼마나 큰 자본을 움직일 수 있는가, 또 경제성까지 같이 가지고 가는 거겠죠. 앞에 있는 로고가 이런 식으로 브랜드의 힘을 가지고 있었으면 컬러도 정말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 방법 중에 하나죠. 우리가 카카오톡 하면 노랑을 떠올리고, 옆에 있는 예시처럼 티파니라는 브랜드를 이야기했을 때 티파니 블루, 터키쉬 민트색 정도의 저 컬러를 떠올리는 거랑 비슷하겠죠. 컬러가 브랜드에 들어갔을 때 어떠한 효과를 미치게 되나요? 직관적이죠. 아무래도 저희는 형태보다는 색으로 변별하는 능력이 좀 뛰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멀리서 봤었을 때 텍스트가 보이지 않더라도 그 색만으로 어떤 브랜드인지 알 수가 있게 될 텐데, 뭐 예를 들어서 운전을 하고 가는데 내가 기름을 넣어야 된다. 그랬을 때 보이는 간판이 노란색이다 이러면 S-오일일 거고, 빨간색이다 이러면 SK일 거고, 그린색이다 이러면 GS일 거고, 이렇게 브랜드마다 색을 가지고 있다는 거는 그 브랜드 회사가 가지고 있는 방향성에서 색을 선택하는 경우도 당연히 있을 거고요. 다른 형태적인 부분들보다 노출되기가 쉽기 때문에 그 브랜드가 가지는 색의 그 요소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죠. 특히 단순히 어떤 색을 보고 그 브랜드를 떠올린다는 건 그 브랜드의 아이덴티티가 그만큼 높다는 거고, 그리고 그 브랜드의 아이덴티티가 높으면 소비자들도 그 브랜드를 가치를 높게 평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브랜드를 사용할 때 나의 가치도 같이 올라간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 손쉬운 예로 현대카드를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거 되게 갖고 싶었었던 거예요. 현대카드는 컬러로 이 카드의 등급을 매기고 네. 소비의 패턴을 이렇게 바꾸는 그런 중요한 예 중에 하나인데요. 현대카드의 이미지는 사실 모던하고, 그리고 카드의 디자인에 새 역사를 썼고, 또 세련되고, 그리고 돈을 많이 쓰는 사람이 현대카드를 쓴다라는 총체적인 이미지로 브랜드를 보통 다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린 컬러의 카드를 사면 그냥 한 장의 그린 컬러의 카드가 나에게 오는 게 아니라 종합적인 저 그린의 그 패키지 전체가 다 나에게 오는 거죠. 현대카드의 경우 이렇게 디자인의 요소와 마케팅을 정말 잘 사용한 브랜드 중에 하나예요. 더불어서 문화 컬처 프로그램까지 하고 있죠. 현대카드의 문화 컬처 프로그램 중에 빌리 조엘을 데리고 온다, 엘튼 존을 데리고 온다, 그리고 우리가 많이 좋아하는 팀 버튼의 감독의 전시를 연다, 이런 건 현대카드의 브랜드 이미지를 정말 좋은, 긍정적이고 세련되고, 그리고 좀 모던한 이미지로 잘 구축하고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현대카드 자체가 문화에 대한 이런 관심도가 굉장히 높은 기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지금 보는 저 글자체
폰트라고 하는 저것도 현대카드에서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익숙하지 않은 여러분들한테는 폰트일 수 있겠지만 사실 저 폰트를 어떻게 쓰는지에 따라서도 현대카드라는 브랜드 가치를 정하는 거고요. 저 폰트는 저렇게 카드에만 끝나는 게 아니라 현대 건물에 가면 지하 주차장에 저 폰트로 기비 될 정도로 이렇게 아이덴티티 자기네들이 가고자 하는 방향성을 저런 조그마한 요소 하나로 디자인 요소 하나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카드는 이렇게 긍정적이고 그리고 세련된 이미지를 더불어서 제2금융에서 사용하고 있는 그 보험이라든지 혹은 대출 영역으로 자리를 넓혀가요. 사실 제1금융의 정도의 이자율이 아닌 제3금융 정도의 이자율임에도 불구하고 현대카드가 해주는 무담보 대출은 안전할 것 같다라는 생각, 그리고 브랜드가 가진 힘 때문에 내가 사채업, 대부업에 가까운 그 담보를 쓰고 있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게 하는 거죠. 브랜드의 가치가 정말 중요하네요. 이게 브랜드의 힘이 결국 우리의 삶의 패턴을 좀 바꾸고 또 라이프 스타일도 바꾸게 되는 것 같습니다. 현대카드에서 보여주는 예를 우리가 들었지만 사실 학생들이 카드를 쓰지 않는다라고 가정하고 학생들이 쓰는 영역에서 좀 더 이야기를 해보자면 뭐가 있을까요? 티셔츠 브랜드나 그렇죠. 자기가 신고 쓰는 것들이겠죠. 운동화. 패션. 네. 그 운동화나 내가 오늘 뭘 입을지, 뭘 신을지, 그리고 내가 어떤 머리색을 할지, 내가 어떤 학용품을 사용할지, 어떤 가방을 멜지, 이게 전부 다 나를 표현하는 디자인인 것 같습니다. 브랜드의 그 질을 따지는 게 아니고 어떤 물건을 하나 사는 것 자체도 디자인이고 내가 오늘 옷을 입는 것 자체도 디자인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삶이랑 디자인은 떨어져 있지 않다는 거죠. 그렇죠. 내가 어떤 물건을 선택했을 때는 분명히 그 이유가 있을 거고 그 이유는 아마 나를 표현해 주는 어떤 요소가 될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우리가 어떻게 나 자신을 잘 알고 있는지에 따라서 내가 나한테 맞는 브랜드 디자인을 선택하는 것도 정해질 수가 있겠죠. 그리고 단순히 디자인은 나랑은 거리가 멀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정말 생활에 밀접하게 관계되는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디자인 전공, 아름답게 무언가를 그려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디자인의 정의에서 조금 벗어나서 디자인이라는 거는 우리랑 되게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나를 표현하는 어떤 수단의 하나로 디자인을 사용할 수 있다는 거를 조금 염두를 해두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일단 디자인에 대한 개념을 조금 설명을 드렸고요. 2차 시에는 연결시켜서 지구나 인간을 위한 디자인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차 시에 만나요. 만나요.